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 리처드 니스벳은 정신학자인데 동양과 서양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른지 설명하는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 대충 요약하자면 서양 사고방식이란 개인주의, 논리, 이성을 중시하고 세상을 객체화시킨다고 하고, 동양 사고방식이란 집단주의, 객체보단 맥락, 세상을 관계 중심으로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뿌리는 각각 그리스 그리고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배경을 알면 서양에서는 왜 히어로 사고방식을 aka 주인공병, 그리고 왜 동양에선 갱쉿 사고방식을 aka 김밥 사고방식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고대 그리스는 산맥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산악지형의 도시국가인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 도시는 독자적인 생활권과 문화권이 있었고 어떤 중앙 권력이 다양한 도시국가들을 통치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시국가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등 개인주의가 자연스럽게 발달되었고, 왕과 신하의 구조가 아니라 시민 대 시민끼리 하는 토론에서는 명확한 정의와 논리가 설득력을 가졌고, 논리적 사고는 사물을 분류하고 공통점을 찾는 사물 객체화 작업이 발달했다. 쉽게 말해서 물건, 동물, 사람, 그냥 물건처럼 생각해서 그 특징들을 분류하는 거다. 이 서양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서양 철학의 OG, 서양의 MC 메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사물을 분류하고 논리학, 특히 3단 논법을 정립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모든 남자는 씨앗을 뿌린다. 예의는 남자다. 따라서 예의는 씨앗을 뿌린다. 이처럼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다. 지금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그만큼 이미 아리스토텔 탁스는 현대 토론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반드시 상대를 패하게 만들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따져서 상대를 동네 바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여해야 하는 규칙 때문에 서양 사고방식으론 모순되는 두 의견이 충돌할 경우 무조건 한 의견을 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반면 동양은 좀 다른 게, 책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이 사람은 강하면서도 약하다. 이 문장을 보면 동양 사람들은 바로 감성을 이해해버리는데 서양 사람들은 So like, which one is right? 둘 중에 뭐가 옳은지 처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처럼 서양은 모순 없는 논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철학, 수학, 과학이 크게 발전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모든 자연 현상에는 공통된 법칙이 있는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고, 그런 탐구가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서양 사회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팀플보다는 개인이 능력만 좋으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굳이 갱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서 개인주의가 초기부터 자리 잡혔다고 한다. 이렇게 능력 높은 개인이 본인이 처한 환경보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날의 서양식 주인공병 히어로 쉿, 약간 게임으로 치면 RPG 느낌? 개인 주인공의 스탯을 높이고 선택에 따라 전체적인 스토리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 반면 고대 중국은 넓은 평야와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동과 교류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기에도 유리했고, 대규모 농업사회였던 만큼 관계시설을 만들거나 홍수를 막아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혼자 스탯 키우는 것보단 마을 전체가 협력하는 게임이었다. 혼자 너무 눈에 띄면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경쟁하던 그리스와 달리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나, 가족, 마을, 국가 속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서양처럼 논리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관계와 조화를 유지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아까 서양 철학의 MC 메타가 아리스토텔 탁스였다면 동양 철학의 투팍과 비기는 공자와 노자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회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친구와 친구처럼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개인보단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탐구했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술 발전이 많이 됐다. 종이, 화약, 나침반 같은 발명품이 동양에서 나오는 걸 보면 동양은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노자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음과 양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도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한다고 생각했다. 뭐 변증법적 사고라고 여기선 소개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은 상반되는 두 의견이 있을 때 둘 중 하나만 맞다고 단정하기보단 둘 다 일리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서양은 아까처럼 무조건 승패, 흑과 백,
참이냐 거짓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동양은 흑과 백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뭐 음과 양. 서양 사람들과 달리 동양이 모순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또 농업사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갑작스러운 날씨나 홍수, 가뭄, 뭐 원래 같은 변수 하나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세상은 논리 하나로 딱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잘 됐다고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리고 뭐 당장 좋은 상황에도 나쁜 결과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의 실패가 나중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내가 통통배 출연을 보면 촬영할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욕을 더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올지 가늠이 안 되고 있다. 하여튼 갱쉿과 나대지 않는 눈치, 이 두 가지가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어쨌든 유럽 자체를 처음으로 가봤는데 이탈리아를 직접 가보니까 정말 도시 자체가 예술 전시관 같다. 아무거나 찍어도 그림 같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술관 투어를 하면서 배운 건 이게 대부분 한 가문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는 거다. 메디치 가문. 명목상 공화국이었지만 금융업 중심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메디치 가문은 300년 동안 피렌체를 실제 장악하면서 예술가들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등을 지원하면서 온 도시를 르네상스 도시로 만들었다. 한 가문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결국 개인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서양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 아닐까? 이 히어로 사고방식? 근데 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인물 혹은 가문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당시 실제로 메디치 가문 권력은 경제력과 정치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좀 더 총체적인 시각, 이 동양적 시각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한 가문이 이렇게나 한 도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신기했다. 아, 그리고 확실히 느껴지는 건 진짜 서양은 동양에 비해 모든 게 비효율적이다. 이탈리아 가서 맥도날드를 갔거든? 맥도날드 가서 그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 영수증이 나와. 근데 한 20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영수증을 뽑은 다음에 그 카운터에 가서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돼.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완료인 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서 또 카운터에 가서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주문을 받아. 그래서 계산만 하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카페를 가잖아? 음료랑 케이크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음료 하나랑 케이크를 하나를 주문해. 그러면은 그 영수증을 받아서 음료 영수증은 음료 만드는 사람한테 따로 가고, 케이크 받으려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케이크 만드는 사람한테 영수증을 또 제출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시스템이 돼 있어. 근데 그만큼 시스템이 존나 비효율적이다. 어쨌든 객체 중심의 갬플 서양은 팀플 따위 족가고 개인의 능력치, 나는 존엔 유니크하다, 이게 박혀있으니까 모두를 구원해버릴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에 열광하는 거고, 동양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조화, 그리고 관계와 사회적 지위에서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눈물 짜내는 심파가 시댕 장르 불문 모든 영화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 진짜 좀비 영화에 이런 장면이 왜 나오냐고. 어쨌든 이 교육체제도 보면 서양은 타고난 재능을 강조하고 그걸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동양은 본인이 속한 그룹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학생이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을 때 서양 사람들은 그냥 그 학생이 천부적으로 핫타치라 생각해서 더 이상 강조 안 하고, 동양 사람들은 노력 부족이라고 해서 더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한국에서 뭐 하나 갑자기 유행하면 학원들이 생기는 건가? 이세돌이 핫했을 땐 갑자기 바둑학원 열풍, 쇼미 핫했을 땐 랩학원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근데 바둑이나 랩 둘 다 따지고 보면 사실 스포츠 예술 영역인데 그걸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솔직히 힙합학과 이런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또 실제로 랩 레슨 받아서 실제로 잘해진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사실 받은 적 있다. 레슨 받지 말라고 혼자 두는 미친 새끼들이야말로 개병신들이. 어쨌든 책을 읽다 보니 고등학교 때 적은 수필이 기억나서 다시 꺼내서 읽어봤다. (10년) 동안 외국 살다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했다. 한국말 알아듣긴 해도 한국말보단 영어가 편했고 여러가지 막 적응 중이었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니 도시락을 싸우라고 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코리안 스쿨 소풍 국룰이 김밥인 줄 몰랐다.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처럼 샌드위치를 엄마한테 싸달라고 했고, 점심시간 돼서 딱 먹으려는 순간 반 아이들이 다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돼서야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도 눈에 들어왔다. 일반김밥, 참치김밥, 뭐 삼각김밥, 치즈김밥 등등 메뉴가 다양하긴 해도 나 빼고 모든 아이들이 결국 김밥을 싸온 거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땐 되게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 기세등등하게 먹긴 했다. 그리고 좀 체했던 것 같기도. 어쨌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샌드위치야말로 서양 문화를, 그리고 소풍, 국룰, 김밥이야말로 동양 문화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 같다. 먼저 샌드위치를 이루는 속 재료들을 보면 문 모양 빵, 부채 모양 상추, 직사각형 햄, 삼각형 치즈 등등 다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만 그 모양 특징 그대로 포개져서 샌드위치란 하나의 음식을 이루고 있다. 모든 재료들이 빵 사이에 묶여있지만 대부분 본연의 재료 모양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합쳐져 있을 뿐이다. 존재감이 강한 몇 재료들은 이렇게 빵보다 더 튀어나오기도 한다. 하여튼 이게 꼭 다양한 의견들과 문화들이 합쳐져 있는 서양 문화 그 자체 같다. 반대로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 샌드위치처럼 햄, 무, 당근, 모우엉 다양한 모양의 식재료가 들어간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샌드위치와 다른 점은 재료들이 상대적으로 타협을 빡시게 해야 한다는 거다. 결국 밥과 김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선 재료들은 본 모양에서 다 동일한 모양으로 잘려야 하고 조화를 위해 말려야 한다. 아까 샌드위치와 달리 재료 중 하나라도 너무 크거나 작아서 빠지게 된다면 김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한 재료가 특별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재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 역할을 해내면 그게 균형 잡힌 존맛 팅구리 김밥이 되는 거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책에서는 서양 사고방식과 동양 사고방식 중 우위는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둘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일단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서양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맞다고 본다. 어쨌든 주인공병을 걸리고 해야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솔직히 말해 사업이든 예술이든 천재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저항하는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단단함 혹은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서양 사고방식이 정답이다. 물론 주인공병이 걸린다고 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게 보장돼 있진 않지만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인공병이 걸려 있거나 그게 한때 큰 원동력이 되었다. 물론 또 그런 성격 아닌데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병을 걸린 부모님을 둔 사람일 거다. 아니면 욕먹기 싫어서 겸손한 척하거나. 어쨌든 너무 동양의 갱신 마인드를 장착하다 보면 환경과 속한 집단의 눈치를 너무 보다가 개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갖고 아들을 낳는다면 무조건 서양 사고방식을 주입시키고 싶을 듯하다. 그러므로 서양 사고방식이 진리다. 끝. 근데 또 너무 주인공병만 걸리는 건 꼴보기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잠만,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객지 중심으로 생각하면 맥락을 놓친다는데 나도 너무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혹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자아가 좀 비대하다. 사실 자아가 좀 존나 비대하다. 그래서 뭐 더현대 팝업 망했을 때도 그렇고 몇몇 통통배 안경제비 일진들한테도 여론 안 좋아졌을 때도 제일 억울했던 게 겨우 쇼폼 몇 개 하더니 지가 뭐 되는 줄 안다, 지가 머리 커졌다, 너무 꺼드럭댄다, 이런 반응들이었다. 왜냐면 난 결과에 따라 대가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대두다. 그 전에도 그냥 나르시스트다. 네가 네 스스로 볼 때 저런 점은 뭐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진짜로. 자신감 넘쳐. 무슨 느낌이냐면 외제차들이 넘치는 거리에서 내가 전동 킥보드를 1,000원 내고 대여해서 타고 다니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가치라고 생각해. 애초부터 누가 기준이 돼서 이 사람보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스스로 너무 잘났어. 그래서 그냥 누가 와서 그러니까 뭘 잘났어 하는데 나는 그냥 난 잘났어. 뭔 상관이야. 아비꼬에서 서빙할 때도, 옥탑방 살면서 쿠팡 상하차 할 때도, 카페 알바, 영어학원 선생님 할 때도 나는 내가 최고라 믿었고, 이런 근본 없는 자신감 때문에 어쨌든 회사 안 다니고 조플런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또 그것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아까 메디치 가문을 해석하는 것처럼 반쪽짜리 해석일 수도 있겠다 싶다. 나는 너도 알다시피 약간 나르시즘이 조금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반쪽짜리 설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분명히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항상 내 중심으로만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성격인 사람 중에도 성공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파고 파다가, 왜냐면 어쨌든 오로지 내 힘으로만 잘 된 건 아니고 여러가지 아다리가 맞아서 잘 된 건 팩트니까 말이다. 다시 돌아가서 옥탑방에서 힘겹게 산 것도 팩트고 상하차 한 것도 팩트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아빠한테 매월 30만원씩 5년 이상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옥탑방 전세가 3천이었는데도 그것도 아빠가 지원했다. 그런 지원 없이 음악하거나 꿈 쫓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가 그리 대단하듯 얘기할 건 아니고, 내가 쇼폼을 꾸준히 잘 찍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팩트지만 어쨌든 쇼폼 시장 붐이 일어난 덕을 본 것도 팩트고,
팩트. 당시 코로나라서 다들 집에서 폰만 보는 시대를 잘 만난 것도 팩트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존나 좋아해서 영어 좀 섞어 쓰는 게 쌉치 특기인 것도 팩트다. 나도 할 말 없는 게 이게 한국이 미국을 존나 좋아하니까 나도 얻은 혜택이 많아. 내가 막 영어 좀 섞어서 쇼츠 올리니까 나 미국에 2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이거 2년밖에 아니 그냥 그들이 없다면 나도 없지 Down 믿는 날 거지 그리고 이건 진짜 인정하기 싫은 건데 내 삶의 가장 큰 동력인 자존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엄청 이고가 세고 막 자존감이 엄청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안 가고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가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통통배의 그 뷰티풀 너드 편 봤어? 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막 학창 시절 때 왕따 당하고 막 자기의 원동력이 화가 많다. 그래서 뭐 어떤 결핍 때문에 화가 많아갖고 지금 자기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나도 내가 화가 원동력일 때가 엄청 많아. 막 그냥 분노가 많아서 너는 나 족같게 했으니까 나도 너네 족같게 만들 거야.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일반 학교를 갔으면은 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아니면 더 눌려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좀 더 알았어. 겸손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어. 장담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창 시절이나 이런 게 자아 형성에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엄청 나는 코리안 갱싯을 이미 다 경험을 했어. 초등학생 때 딱 외국에서 왔으니까 막 영어 하니까 영어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부반정이 됐거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애들 무리에 너무 끼고 싶은 거야. 내가 초딩 때. 근데 내가 축구를 안 하잖아. 축구를 해야 잘 나가는 그래. 애들이랑 그치? 축구 equals 그치? 축구를 잘해야 일진들이랑 노는데 이 잘 나가는 애들이랑 어떻게 놀까 하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얘네 메이플을 하는데 내가 메이플을 우리 형이랑 아이디를 같이 키웠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3차 전직을 이미 한 거야. 그때 당시 옛날에 존나 메이플 하기 어려웠잖아. 레벨업 노가다잖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3차 전직을 우리 형이랑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그 일장한테 같이 키우자. 이렇게 해갖고 바로 잘 나가는 애 그 무리에 바로 속해 있었거든. 그때 인기 커리어 하이였어. 내가 나는 진짜 개잘 나갔어. 핑크색 안경인데 그 무리에 내가 있었던 거야. 그게 어디서 다 무너졌냐면 그때 당시 너 세이클럽 알아? 왜 옛날에 메신저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그런 세이클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이클럽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시로 살 수 있었거든. 약간 쌀월드 그런 그 형이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국말 잘 모르니까 존댓말을 안 썼나 봐. 존댓말 쓰다가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너 왜 반말 까냐?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한순간에 없어져. 그래서 그때 존나 방에서 막 고개 쳐박으면서 울면서 이러다가 메이플 계정도 뺏긴 거 아니야? 메이플 계정도 뺏긴 메이플 계정은 안 뺏겼어. 뺏겼어? 메이플 다행이다. 계정은 안 뺏기고 아니 그것만 안 뺏겼어. 한번 찍히고 난 다음에 근데 오히려 그때 좀 자유로워. 찍힌 다음에 이제 그런 잘 나가는 거랑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애들이랑 그냥 좀 재밌게 놀았단 말이야. 근데 이미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런 전적이 있었으니 뭐 중학교 가서 잘 지냈을 수도 있지만 처맞았으면 지금 이렇게 내 잘난 안 살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서양 사고방식의 어떤 이런 주인공병 맥락을 많이 생략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승패로만 나눠서 해석을 하니까 관계를 많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야. 관계를 불필요하게 희생을 많이 한다. 서양에서 하여튼 이렇게 총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 나는 적당히 꺼드럭대야 되는 거지 개 꺼드럭대기엔 좀 짜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다 보면 머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주인공 서사를 막 지어내는 것 같다. 좀 부끄러운 기억이 또 틱톡 1년차 때 이제 초반에 영상 올린 것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올리기만 하면 100만이고 막 그러니까 올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건 바이럴 돼야지 하루에 막 2-3개씩 올렸는데 그 2-3개 중에 하나가 만약 잘 안 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막 틱톡 관리자 불러갖고 카톡으로 막 이거 섀도우밴 당했다 나 지금 알고리즘 정말 개쪽팔리는데 그냥 그 영상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억가를 당한 게 아니었는데 괜히 그냥 그렇게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그 전에 뭐 막 틱톡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을 좀 올리면은 이게 밴이 당했거든 실제로. 영상이 밴 당하니까 이제 나는 민감한 주제도 건드리면서 이런 걸 하니까 이 틱톡이랑 이 광고주들이 나를 억까한다 이런 서사에 너무 몰입돼 있는 거야. 왜 그래? 어? 왜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서사가 싸우면은 더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 거지. 전혀 안 멋있는데. 근데 나한테. 그래서 막 여러 막 슈즈 오프도 나가고 막 통통부에서 막 나오고 막 항상 막 광고들이 엎어져도 나는 내 걸 했다. 근데 그것도 너무 it's yes and no. 왜냐면은 뭐 소신 지켜서 그냥 광고 엎어진 것도 엎어진 거긴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냉철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봐도 다 해석이 되는 것들이거든.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그냥 광고라는 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광고를 주는 형식일 뿐인데 그 외의 것들에 뭔가 의미를 붙이면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나는 막 진짜 옛날엔 진짜 그런 생각 되는 거야. 이 광고주들이 나를 억까하는구나. 멀리서 보면 꼴값이긴 하거든. 진짜 이거를 물건 파는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너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잖아.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다니면은 But if you convince the people around you 거기서 이제 이건 개꼴값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개꼴값 떨었어. 주위 사람들한테 막 슈즈 오프 나가서 그렇고. 아, 그래? 책에서 이제 동양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보다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잘 안 들어놓고 하려고 하는데 서양인들은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자기를 높게 생각한다는. 근데 내가 그렇거든. 어쨌든 서양 사고방식의 단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동양 김밥 갱쉿 사고방식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그 갱쉿 심리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마녀사냥이나 이런 캔슬 이런 걸 하는 게 서양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닐까. 김밥 옆구리 터질까봐 나대면 안 되는 야채처럼 내가 되고 싶은 나보다 집단이 생각하는 나를 너무 의식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을 안 이꼽게 볼 수도 있다. How you gonna knock somebody in the world for actually trying to do something? Trying. Since when has it become not cool to try? Fucking loser. Matter of fact, suck another dick. 물론 모든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욕구를 숨긴 채 김밥 쉿을 계속하는 거면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응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넘어지길 바라는 관객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선 서양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윙스, 요리하는 괴물, 트리플스타처럼 본인이 확실히 주인공임을 대놓고 어필하는 사람들에겐 김밥 갱쉿 문화에 입각해서 본다면 아주 4가지가 없게 느껴져서 이게 죄 지은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건데 기분 탓인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겐 항상 더 빡센 여론이 따라다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특히 요리나 랩 이런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성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는데 파인다이닝이나 음악 같은 건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을 끝없이 하는 것들인데 당연히 고기압의 환경에서 남들과 끝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그런 걸 견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나는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불같은 성격의 검투사들이 모이겠지 타코야키 파는 일본인을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격까지 좋으면 그만큼 더 호감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더 대우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다큐 시리즈를 본 사람들은 알 건데 농구계의 1등이었던 마이클 조던이 사실 인성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그게 원동력이 돼서 마이클 조던을 1등으로 만들었다. 아니 인성 파탄이라기보다는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1등은 자기 자신과만의 싸움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일반 사람처럼 열등감 존내게 느끼고 보통 이런 거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누구보다 그게 센 사람이니까 1등이 하는 그치. 근데 내 말은 이런 거에 입각해서 막 요리하는 괴물이나 스윙스나 자기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패를 다 드러내면은 난 이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걸 안 좋게 볼 수 있는 별로인 것 같아. 나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 그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최강록이 봐봐. 자기 안에 이게 있는데 숨어서 하다가 마지막에만 살짝 맞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스며들게. 근데 또 어쩌면 서양 사고방식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난 그게 외모도 진짜 큰 것 같아. 결국 외모가 보자. 외모가 평범하잖아. 외모가 평범한데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혐오가 많이 생겨. 좀 우월해야 돼 외모가? 만약에 우월하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그냥 범접 불가야. 나랑 다른 종족. 연예인으로 우리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평범한 사람처럼. 아니 근데 요리하는 괴물이 못생겼나? 아니 못생겼다는 거 아니야. 평범하다는 거지. 잘생긴 거 아닌가? 그런 거지. 서양에서 좀 먹히는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인가? 그 얼굴을 봤을 때 빠들이 생길 얼굴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다거나. 내가 봤을 때. 냉구만 봐도 손종원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BGM이 달랐어. 그래. 그런 게 잘생겼으면은 우리랑 비슷한 외모의 사람이 갑자기 더 잘 되려는 것 같으면은 불안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차은우는 탈세 200억을 하지만 차은우고 곽튜브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건데 이렇게 조롱받는 게 결국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외모인가 싶다. 객체 중심의 서양 사고방식, 맥락 중심의 동양 사고방식, 그냥 잘생긴 얼굴. 이제야 이해가 된다. 끝. 그 결론이 어떻게 되나? 동서양 사고방식의 우위는 없. 각자 장단점이 있고 서로 상호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재미없게 끝나네. 당연하지. 왜냐면 그 사람 책 돈 많이 벌어야지. 팔아야 되니까. 책 팔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샘 리처드 교수들이 갑자기 한국이 왜 이렇게 우월한지에 대해서 국분 강의하고. 나 진짜 보기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우리 부모님 좋아하거든. 막 본 적 있어? 샘 리처슨 교수? 그냥 한국을 존나 빨리 코리아부 프로페서 중에 코리아부야. 미국 교수님이거든. 그럼 맨날 이제 강의실에서 Look at this Korean student. Come over here. 하고 막 만약 외국인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발을 올려. 뭐가 그러면 갑자기 stop. I can't believe it. 갑자기 이래. 하고 Koreans would never do this. 막 이지랄하면서 갑자기 다들 감동의 박수 뭉게 박수 치고. 다음에 이제 댓글에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나이인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 너무 위대하다. 나도 할 말 없는 게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까 말한 샌드위치나 김밥을 합친 라이스버거처럼 생각을 하고 봉구스 밥버거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를 창작할 때는 자기가 진짜 세계 최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이제 겸손한 척하면 될 것 같아. 오, 동서양이네. 동서양. 그치. 다 아주 쪽쪽 빨아먹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조현대 파업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제가 뭐라고 이런 기회를 받아서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쇼츠는 진짜 너무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씩은. 쇼츠하면서. 그냥 당연히 조회수 이제 릴스 기준으로 릴스를 살려고 하는 거지 일단. 그치. 근데 내 말은 진짜 그냥 100만 조회수를 봐도 당연히 기분은 좋지. 막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 생각이 들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냥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아까 고깃집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게 구독자는 적은데 되게 그 팬덤이 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은 많고 넓게 퍼져 있고 하는데 나도 이걸 그냥 해외 거 대충 해서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네. 야, 4년이 나왔냐? 1200. 나도 내가 질려. 나도 편집하다 보면은 그냥 하는 거는 요즘은 1200개를 하는. 근데 다 내 얼굴 나오잖아. 그러니까 쇼츠 이런 거 편집하다 보면 진짜 나도 내 얼굴 질리는데 가끔씩 댓글에 막 얘 얼굴 보기 싫다 막 이런 거 뜨잖아. 나도 이해가 돼. 야 나도 질리는데 나도 질리는데 넌 어떻게 하겠냐.